글쎄요. 저는 구경영진과는 단 한 번도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인사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회사 앞에서 수년을 출근투쟁했지만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는 분들이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놓고 나는 네가 이래서 싫다, 너의 문제점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설명이라도 했을 텐데 37년을 그런 자리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유럽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회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1981년 한국 1호 여성 용접공으로 HJ중공업, 구 한진중공업에 입사했던 그는 1986년 노동조합 생활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부서 이동을 당했고 이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37년간 김진숙 위원의 인생은 소송과 투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굽이굽이 힘들었을 그의 삶을 논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19년 겨울, 스테판 레비엔 당시 스웨덴 총리와 경제사절단이 방한했을 때입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은 스웨덴의 재벌격인 발렌베리 가문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SEB 회장, 스칸디나비아 엔실다 은행 회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웨덴은 노동이사제를 실시한 지가 올해로 50년입니다. 발렌베리는 손 회장에게 제도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면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알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노동자 대표 역시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후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결정을 알리고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변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누군가는 마르쿠스 발렌베리를 두고 노동이사제 전도사라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스웨덴의 경험은 송경식 회장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손 회장은 이에 대한 우려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경영자를 대표해서 표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될 일인데 재계가 노동이사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동이사제가 요즘 말로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경영 원칙으로 삼는 ESG 경영, 요즘은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이라고 한다던데 이제 ESG 경영은 목표가 되었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연기금 운용사도 대상 기업의 ESG를 투자 지표로 삼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그 중에서도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대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 회장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의 대표가 앞다투어서 ESG 경영을 선포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TV토론 중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각 후보의 입장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후보는 손경식 회장의 의견을, 또 다른 후보는 발렌베리의 의견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대 의견입니다. 노동이사가 이사회 임원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반대하면 결국 전체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며 노동이사제를 반대한 사람 누구일까요? 네, 안철수 후보였고요. 이에 맞서서 우리나라 이사회가 결국 기업 오너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자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일단 발렌베리의 말은 맞습니다. 사장이든 인턴이든 서로를 직책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일과 중에 정해진 시간에 전 사원이 커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피카 문화가 있는 스웨덴에서는 말입니다. 노동조합 대변인 출신으로 총리가 된 스테판 레비엔과 100년이 넘도록 스웨덴 재계를 대표하는 발렌베리 가문의 대표가 총리와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다니는 나라라면
노동이사제가 없어도 노동자 대표는 이사진에 포함될 것입니다. 발렌베리와 송경식 회장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스테판 레비엔 총리는 노동조합 대표도 데려올 걸 했다고 합니다. 한편 37년간 복직 투쟁을 하던 아마 대한민국 노동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사람과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말 한 번 섞은 적이 없는 경영진이 다수인 이 사회라면 노동이사제가 두려울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7월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이런 우려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 올라와서 이제 14.2%인 조직률을 더욱 끌어올려서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만의 권익 주창을 넘어서 노동계 전체와 연대해야 합니다. 안건에 반대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 회사를 키우고 상생하기 위한 제안을 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량을 키워야겠죠. 스웨덴의 노동조합 중 규모가 가장 큰 조합인 LO, 제조업 노동조합의 연구소에서는 직접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기도 하고 또 재무부 장관,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재무부 장관도 있었는데 그런 재무부 장관과도 말싸움에서 논리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연구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럼 경영자 측에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사장님들은 노동자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연습부터 그리고 진심 어린 인사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매듭을 풀기 시작해야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엄청 좋네요. 저도 열심히 자전거도 타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